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제 첫인상은 주로 날카롭다거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하다는 느낌이래요. 제 직업이 내과 전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일할 때는 좀 정확하고 예민한 건 맞지만 평소에 저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운동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러닝머신을 달리면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공감 가는 사연도 많아서 귀가 즐거워요. 저도 망한 결혼을 걷어차고 화려한 돌싱으로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심심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더랬죠. 저의 화려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참 흔치 않게 살짝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랍니다.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은 항상 의사 되라고 거의 세뇌시키셨어요. 부모님도 의사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그러셨던 거죠. 전 부모님 소원대로 의대에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진 그냥저냥 부침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부모님과 저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대리기사 하시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알바를 2개나 하셨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과외를 3개나 하면서 진짜 힘들게 공부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한 고비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수도권의 나름 큰 병원의 내과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근방으로 아파트도 자가로 마련하고 부모님 집도 근처로 마련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30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생기니 부모님이 결혼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저도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대학 시절 잠깐 해본 풋사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제 인생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사람 몇 번 만나면서 소개팅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제 직업에 관심을 두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네요.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봐라. 너보다 2살 어린데 아주 괜찮은 총각이란다.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래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단 일하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게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돈 잘 버는 게 우리한테 효도하는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서 손주 안겨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도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의사 되라고 닥달하지 말고 시집이나 일찍 보내지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냐고요. 그러게 의대 다닐 때 동기 하나 좀 물어서 결혼하라니까. 그거 하나 못해서는. 다른 의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던데 너만 바쁘니? 잔소리 말고 주말에 나가봐. 알았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좀 강요하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싶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그렇게 주말에 기대 없이 나가봤는데요. 지금껏 만난 남자들보단 키도 크고 늘씬한 게 훈남이더라고요. 배불뚝이나 대머리 아니면 키가 저보다 작은 남자들만 보다가 호감형인 남자를 보니 처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열렸었나 봐요. 제약회사 영업직 대리답게 서글서글하게 말도 참 잘하고 데이트도 부드럽게 리드를 잘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누난데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내가 확 데리고 살까? 진짜 여자 많이 만나봤죠?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능글맞게 잘도 해요? 제가 뾰족하게 굴어도 진짜 제가 마냥 귀엽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푹 빠져버렸답니다. 3번 정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좀 안 되는 기간을 연애에 푹 빠졌더랬죠. 부끄럽지만
제가 제대로 해본 처음 연애였거든요. 남친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워서 이래서 다들 연애를 하나 보다 싶었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서 진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친이 드디어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자기가 나보다 너무 능력 있고 예쁘고 잘나서 내가 진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자긴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연봉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눈에 차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요즘 자기 때문에 울고 웃는데. 난 내가 의사라서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한테 내가 배우는 게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난 홀어머니랑 둘이 살잖아.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서 자기 부모님이 날 잘 봐주실지도 너무 걱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특별할 것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남친의 진실한 청혼에 저는 바로 승낙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핑크 구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네요. 이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상견례 전에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긴장한 것과 다르게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인물이 그래도 빠지진 않은데 노총각이 다 되도록 왜 결혼을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새아가처럼 잘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가 싶다.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멋진 여자 찾고 찾다가 드디어 우리 아영이를 만났죠. 날씨가 쌀쌀하니까 얼른 밥 먹으러 들어가요. 자자 갑시다 우리 여왕님들.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시모한테도 다정히 챙겨주고 농담하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을 보니 더욱 남친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쉬고 있다는 시모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얌전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네가 의사라는 건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데 의사 며느리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걱정이구나. 우리 한가족 되면 내가 며느리 배려하면서 대접 톡톡히 해주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렴. 엄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혹시라도 나 몰래 이 사람 구박하면 나 진짜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두 여왕님 잘 떠받들면서 살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고요. 넉살 좋게 시모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남편이 은근히 듬직해 보였어요. 저와는 진짜 반대인 성격이라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남편 성격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좋게 본 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 집으로 가서 얼마나 넉살 좋게 행동을 하던지 나중엔 부모님이 정서방하면서 더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간 살찌겠어요. 그래도 많이 해주실 거죠? 아휴, 그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게. 어째 우리 딸이 남자 같고 자네가 더 곰살 맞은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둘이 보니 참 잘 만났다 싶어. 제가 우리 아영 씨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얼굴도 훤칠해서 아니 무슨 요즘 유행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 보는 것 같아. 내가 아주 우리 사위 팬 되겠어. 그렇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꽤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냥 시작하기로 했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큰 사이즈로 바꿔온 것 빼고는 있는 그대로 살았네요. 지금 일하는 병원 근처라 제가 출퇴근하기에 좋고 시모가 혼자 사는 아파트하고도 그렇게 멀진 않아서 시모도 뭐라고 불만을 말하진 않았네요. 그러다 시모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진료실로 들어오는 시모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속이 더부룩하고 영 안 좋아서 진료받으려고 우리 며느리한테 왔지. 여기까지 오시려면 30분은 차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럴 수 있니? 더 멀더라도 우리 새아가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좋지. 그리고 공짜잖아. 이 병원에 오면 진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종종 병원에 오면 직원들을 붙잡고 뭔 말을 해대고 못 살게 구는 것 같길래 수납 직원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결제했죠 뭐.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으로 오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저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시모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지내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러 점심시간 직전에 와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지? 우리 오늘은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의사 며느리가 맛있는 것 좀 사줘. 아, 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 많은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아니, 내가 봐둔 데가 있어.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얼른 움직이자. 그렇게 시모한테 떠밀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안에서도 꽤 가격 나가는 레스토랑으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이미 시모 친구 4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 우리 의사 며느리 데려왔어. 어때?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참하지? 아니, 얘들이 결혼식에 와서 봤으면서도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말이야. 진짜 의사인데 얼굴도 곱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것들 먹어. 내가 왕년의 최정란이가 아니야. 이제 의사 며느리 둔 최정란이라 이거야. 시모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불편하게 밥 대충 챙겨 먹고 거의 30만 원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결제해버렸죠. 이게 한 번뿐이면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의사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심시간 맞춰서 연락이 오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점심시간이지? 나 여기 병원 앞 사거리에 소갈비집에 와 있거든. 그리로 점심 먹으러 오너라. 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 못 오면 어떡하니? 내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있단 말이야. 정 그러면 잠깐만 와서 계산 좀 해주고 가. 내 체면은 세워줘야지. 며느리 자랑 실컷 했는데 내가 뭐가 되니? 안 가면 병원까지 쫓아올 기세길래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야만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또 한바탕 시모의 자랑이 이어졌고요. 저는 남은 음식 깨작대며 먹으면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멍하게 듣고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건강한 내과 전문이잖아. 내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며느리 봐서 저기 내과로 가. 어머, 나 그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의사시니까 지금 나 진료 좀 봐줘요. 잠깐 맥 좀 짚어줘봐. 그래, 새아가. 여기서 잠깐 봐줘봐라.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무슨 맥을 짚어요. 진료 원하시면 병원에 직접 오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데서 진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 이제 진료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짜증이 몰려와서 더 있다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실컷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시모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기 전에 하루 전엔 연락 주고 오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구멍가게 오시듯이 그렇게 자꾸 오시면 제가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시는 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 너무 바빠서 원래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머니 때문에 쉬질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머,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니?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하고 나도 우리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시모가 풀 죽어서 말을 하니까 꼭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다른 말로 돌려서 대화를 끝내지 못한 적이 많아요. 이번엔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준다며 오늘 또 친구들하고 병원 근처 고깃집에 오셨어. 점심시간에 나 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면 그러시겠어. 난 장모님이 우리 회사 오시면 엄청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좀 차가운 면이 많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수시로 찾아오셔도 나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밥 다 사드렸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백화점 식당 아니면 갈비집 아니면 비싼 일식당만 가시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그럼 앞으로 어머니 찾아오면 당신이 돈 대신 내줘.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깟 밥값 가지고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주름 더 생겨.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요즘 따라 제 외모 가지고 자꾸 한 소리씩 하는 남편이 거슬리더라고요. 여기서 제 주름 얘기는 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거나 슬쩍 넘어가는데 도 같아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긴 했는지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오는 날이 확 줄었어요. 저도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시모와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주말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과 함께 가봤더니 앓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너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니?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래도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고부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용돈 다 드렸고 자주 급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시는 돈 저 한 번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넌 가만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가려고 하거든. 요즘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아주 크고 멋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 같은 걸 한다더라. 이 사람은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젠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대로 바쁜 와중에 용돈도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효도 여행이요?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내가 바빠서 요즘 장인 장모님한테 소홀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럼 직접 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뭐야? 엄마, 그거 여행 가세요. 얼만데요? 어머 진짜?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1,0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 200만 원을 걸어야 돼. 금액은 할부로 내도 되고. 근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그깟 1,000만 원이 부담되겠니? 어머니는 제가 무슨 어머니 지갑인 줄 아시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다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이 보내준다니까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엄마, 200만 원이면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겨울에 동남아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친구들은 다 간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영색이 의사 며느리 뒀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데 좀 보내줘. 제 한 달 월급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월급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큰 돈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여행 못 보내드렸고요.
전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아들 카드로 긁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같이 밥이 넘어갈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혼자 공원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집으로 들어갔죠. 늦은 시간인데 남편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저는 깜깜한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다시 켜봤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시무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또 바로 전화가 왔죠. 너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니? 네가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줘. 왜 전화하신 건데요? 그 여행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미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니? 넌 내가 너무 봐준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도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라. 다음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림 배우고 청소도 좀 하고 해라. 일요일에 안 오기만 해봐. 알았어? 시모가 그렇게 잔뜩 으름장을 놓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돈 안 주니까 바로 안면 바꾸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무시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무조건 오라고 전화를 해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연히 안 갔어요.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무슨 테니스를 친다면서 나갔거든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안 갔어? 일요일에 가기로 했다며.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셔. 빨리 가봐. 내가 왜 가? 난 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 비싼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보내드려. 난 며느리로서 내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효도는 셀프 몰라? 내가 1,000만 원짜리 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어딨어. 당신은 능력이 되잖아. 며느리로서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잖아.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지금 남편 역할, 아들 역할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저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남편이 금세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이 말을 한 건지 만 건지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라고 난리를 쳤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주말에 그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해. 알았어? 내일도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진짜 별 어거지를 다 부리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시모한테 가보라고 했죠. 시모가 맛있는 저녁 해놨다고 먹고 오라고 말이죠. 저는 어차피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저녁 8시쯤 되자 시모한테 또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너 와서 저녁하라니까 왜 우리 아들을 보내? 전 오늘 야간 근무라 못 가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오라고 소리만 치시니까. 대신 아드님 보내드린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가 너 오라고 했지.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라고 하니? 저는 밤 10시까지 진료 보는데 전 안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저를 못 괴롭혀서 난리예요? 그 여행비 안 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여행 꼭 가야 된다. 다달이 용돈 더 주는 셈 치고 할부라도 해줘 그럼. 너무 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깟 200만 원 바로 보내버리고 말자 싶었죠. 알았어요. 돈 드릴 테니까 저 그만 괴롭혀요. 일단 계약금 200만 원만 드릴게요. 진짜니? 역시 우리 며느리답다. 의사답게 화끈하고 통도 크구나. 고맙다. 아들은 내가 밥 먹여서 보낼 테니까 끝나고 집 가서 푹 쉬어라.
곧바로 시모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주니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슬슬 또 시모가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남편 없이 저 혼자 갔는데 글쎄 시모가 가자마자 과일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먹으라며 챙겨주는 척을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여행 갈 돈을 안 주니? 800만 원 다 못 주면 200이라도 줘라. 내가 여행사에는 다달이 준다고 말해놨다. 800만 원 한꺼번에 주면 더 좋고. 200만 원 계약금 드렸잖아요. 나머지도 다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친구들은 예약 다 하고 벌써 1000만 원 일시불로 낸 애들도 있다. 내가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인데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나 애 좀 그만 태우고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통 크게 한번 내줘. 효도 여행이요? 제가 친자식도 아니고 이제 이혼할 마당에 전 시모 효도 여행 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모 앞에 준비해간 사진들을 쫙 뿌려버렸어요. 인상을 찡그리며 사진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준석이란 말이니? 내가 돈까지 써서 얼마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인데 아들 얼굴도 구별 못해요? 그쪽 아들하고 다른 여자하고 잘 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누구한테 그놈의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남편 놈의 숨겨진 추악한 행태를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엽다 예쁘다 해주더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뱃살이 늘어졌다느니 입가 주름이 너무 패였다느니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더니 제가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거의 한 번 지방으로 출장 가면 3일씩 집을 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연애 전엔 출장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돌고 도니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전 잠잘 시간도 없지만 돈은 남아도는 사람이라 바로 흥신소의 남편 뒤 좀 캐달라고 했어요. 역시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는 지방의 비싼 풀빌라에서 2박 3일씩 어린 상간녀랑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들을수록 가관이었네요. 같은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신상 조회해드릴까요? 네, 소송 걸어야 되니까 싹 해주시고요. 뭐 다른 증거 제가 찾아야 될 건 없어요? 블랙박스는 가능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세컨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차에 놓고 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찾으면 증거는 충분하실 것 같네요.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으니 밤에 들어와서 아주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 다 찾아보고 세컨폰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제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 잘했네요. 상간녀는 남편 놈보다 15살이나 어렸는데 아주 남편이 비싼 식당에 다 데리고 다니며 밥 사 먹이고 명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사다 날라줬더라고요. 저한텐 길거리에서 파는 머리핀 하나 사준 적 없는 인간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제가 데이트 비용 낸 적이 훨씬 많았고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말로만 대단하다, 귀엽다 이런 입 발린 소리만 들으면서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네요. 거기다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를 읽으니 더욱 제가 호구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백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어서 너무 멋있어.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한참 보는 거 알아놨지.
내가 우리 애기 가방 하나 못 사주겠어? 나한텐 돈 들어오는 든든한 지갑이 있잖아. 못생기고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의사니까 산다는 마누라님? 우리 사랑에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하기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 애기 얼굴 보다가 걔 얼굴 보면 꼴이 말이 아니야. 토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볼품 없으면 관리라도 해야지. 맨날 바쁘다고 로션 하나 안 바른다니까. 진짜 여자로 전혀 안 느껴져. 우리 자기한테 여자는 나 하나면 되잖아. 우리 다음 주에 여수 풀빌라 가는 거 맞지?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약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기가 가고 싶다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지. 우리 다음엔 휴가 날짜 맞춰서 하와이 한번 갈까? 내가 마누라 전에 자기를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남편의 추악한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저는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남편이 집안일 한 번을 안 도와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고 살았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괜히 남편이 나 때문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런 걸까봐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상간녀한테 말하는 저에 대한 본심을 확인하니 저 혼자 노력했던 결혼 생활이 다시 머릿속에서 지나가며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저 혼자 남편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그냥 인생의 보험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출장 간다고 하면 오히려 흔쾌히 보내줬죠. 그리고 남편 놈을 한 방에 보내버릴 증거들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제가 던져준 사진들을 확인한 시모는 오히려 안면을 확 바꿔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니? 직장 동료랑도 야유회인가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뭐 별거 없구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맛보기용으로 가장 약한 걸로 보여준 건데요. 소송 들어가면 제대로 다 보여줄게요. 뭐? 소송?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할 거란 말이니? 너도 이제 금방 50인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바람은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남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다 바람 핀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이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도움 안 될 거면 차라리 나도 더 어리고 잘생긴 남자 데려다가 즐기고 사는 게 낫겠네요.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나이에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 주제에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말이죠. 그 못난 인간이 바람 필 때도 지 마누라가 의사란 걸로 여자를 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찌질하지 않아요? 니네 부부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여행 갈 돈만 좀 줘. 정 안 되면 빌려주면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지금 내 친구들 다 간다는데 나만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말이 나오겠니? 지금 이 마당에 그놈의 여행이 중요해요? 어차피 계약금 200만 원도 당신 아들 돈이었으니까 나머지도 아들한테 받아내요. 그 돈이 우리 준석이 돈이라고? 그렇게 돈 잘 버는 네가 줘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돈을 냈어? 이혼한다는 말보다 계약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는 게 시모한테는 더 충격인 모양이었죠.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증거 수집이 다 됐다 싶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워낙 남편 놈을 좋게 보셨던 두 분이라 한참 동안 충격으로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놓고 뒤로는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이혼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발 딛고 못 살게 만들어버려라. 그놈이 명절하고 어버이날에 50만 원씩 줬어. 우리야 너한테 용돈을 넉넉히 받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거든. 그거 홀랑 안 써버리길 얼마나 잘했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돌려주든 어떻게 해버려라. 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바로 시모한테 줬던 계약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며느리 돈을 더 쓰지 못한 게 억울했는지 시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라는 게 시애미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아들 돈으로 계약금을 내? 어쩜 이렇게 못됐을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질려서 더 어린애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냐? 엄마가 생각하는 게 이따위니까 아들도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쓴 게 그렇게 억울해요? 난 당신 아들한테 철저히 속았는데 당신들한테 쓴 내 돈이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때였어요. 우당탕탕 문이 열리면서 남편 놈이 뛰어들어왔죠. 급하게 달려왔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양복 셔츠도 삐져나온 모습으로 제 앞에 바로 납작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진짜 다 오해야. 그냥 출장을 같이 몇 번 가다 보니까 당신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걔가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그런 애송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그렇게 어린 년이랑 정신 연령이 똑같아서 그런가 아주 잘 맞더라. 내가 사진만 몇 장 올려주니까 증거가 그게 다인 줄 알아? 네 놈들이 나눈 메시지도 한가득이야. 애기야 하면서 난리가 났던데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걔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로 정리할게.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다 설명했을 텐데 그걸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어떡해. 일이 지금 너무 커졌어. 역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너 때문에 상처받고 이악 물면서 1년을 버틴 나는 보이지도 않지? 뭐? 늙어서 옆에 가기도 싫고 의사만 아니었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차라리 나한테 직업, 의사면 돈 많이 벌겠다고 대놓고 말하던 남자들이 너처럼 본심 숨기고 쇼하는 놈보단 100배, 1000배 낫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여보, 진짜 오해야. 난 정말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 어린애한테 분위기에 취해서 뭔 말을 못해. 우리는 인생의 한 팀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족이잖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회사 게시판에 올린 그 게시물 좀 지워줘. 인사팀에다 지워달라고 해도 본인만 지울 수 있다고 손 놓고 있다니까. 나쁜 놈들이. 뻔뻔하게 신입사원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불이익은 당하기 싫어?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무례한 같은 인간아.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로 잘린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내규 들먹이면서 나한테 권고사직까지 말하는데 이거는 팀장 자식이 이 기회로 나 자르려는 거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일단 그 게시물만 지워줘. 지금 그 회사 잘리면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 당신도 남편이 백수 되면 좋을 거 없잖아. 너랑 이혼하는 마당에 네가 백수가 되든 거지가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 정도 지나가는 바람 가지고 일 커지게 만들어서 회사까지 잘리게 하면 당신도 유책 배우자 되는 거야. 당신이 이혼 소송이라도 하면 난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어쩌면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구석 없이 오로지 자기 앞날만 생각하니까 저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렇게 뻔뻔한 인간을 그동안 착하다고 믿어오며 결혼 생활을 했던 제 자신을 진짜 마구 두드려 패주고 싶었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죠. 웃긴 건 자기 아들 맞으니까 시모가 아악 소리를 내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때리는 마누라가 어딨어? 요즘 애들은 남편을 아주 지발 아래로 봐. 너도 한 대 맞아봐. 맞아봐.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슬쩍 비켜섰더니 시모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졌어요. 휙 고개를 돌려서 저를 노려보더니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도 폭력을 쓰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졸도하듯이 뒤로 혼자 넘어가더라고요. 놀란 남편놈이 달려가서 시모 붙잡고 엄마 하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참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드라마 찍는 줄 알겠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랑 먼저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나이 드신 엄마가 견디실 수 있겠어? 진짜 너무하다.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부른 거야. 내가 이 집구석에 찾아온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너희 모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은 제가 건넨 종이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팍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합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오고 아주 작정했구나. 자기야,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부탁이야. 나 1년 동안 네가 바람피는 증거 모았어.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비싼 수임료 내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준비할 건데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 나이에 돈 1,000만 원도 없는 데다 백수될 주제에? 난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났고 네가 합의 이혼 싫다고 하면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소송 시작할 수 있어. 위자료 2,000 이상은 청구할 건데 네가 일시불로 줄 능력이나 있냐고. 제가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동안 나 믿고 월급 펑펑 써대고 돈 한 푼 안 모은 게 이제야 후회가 좀 되겠네? 너도 참 바보 같다. 내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았으면 늙어서까지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분수에 안 맞는 호강했을 텐데 말이야. 다 네 잘못이니까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네 좋았던 시절 떠올리며 살아봐. 난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난 절대 이렇게 못 끝내, 여보. 너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 1분 안에 결정해. 지금 도장 찍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한번 이혼 소송 제대로 해볼 건지. 제가 이혼 합의서를 뺏어갈 제스처를 취하자 비굴하게도 종이를 휙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 집에 있던 도장을 찾아서 결국 찍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휙 뺏어서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어요. 차마 제 앞에서는 못하다가 제가 나가니까 뒤에서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깨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그대로 상자에 다 쓸어 담고 다음날 아침 이삿짐 센터 차 불러서 한 번에 시모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웃긴 건 남편 놈 짐은 다 시모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타이밍도 참 기막히게 사람들이 상자를 갖고 나갈 때 시모가 도착해서 현관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어요. 시모가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예, 너 나가고 내가 준석이 엄청 혼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그 여행 가는 것도 돈 안 줘도 되고 나 그 여행 안 가도 된다. 너만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으마. 응? 뒤에서 내 욕하면서 어린애랑 놀아난 남자 받아줘가며 살 만큼 내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 어린 새 며느리 될 여자한테 그놈의 잘난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요. 시모가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시모를 일으켜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었죠. 시모는 어떻게든 밖으로 안 밀려나려고 문을 팔로 잡고 버티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지저분하게 끌고 가볼까요?
그쪽 아들 앞길 생각한다면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동안 가족으로 지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줌마 돈주머니로 생각한 거 아니고요. 아줌마 아들도 못해준 걸 왜 며느리한테 공짜 대접을 그렇게 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하고 기만한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시모는 움직일 기미가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서 한참 쭈그려 앉아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꺼이꺼이 울면서 경찰 따라가더라고요. 남편 놈이 집에 와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울고불고 난리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수십 번 와서 그 짓을 하더군요. 저는 바로 집도 전세 내놓고 다른 아파트 구해서 이사 갔어요. 아참, 병원도 결국 관뒀어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에서 남편이 난리치는 꼴은 보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해서 2천만 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까 싶었는데요. 나이 40 넘어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깟 돈으로 그 인간들과 계속 얽혀있기도 싫었고요. 만약 재산 분할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인간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제 재산만 잡힐 텐데 그냥 그 인간한테 땡전 한 푼도 안 두고 깔끔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끝낸 게 더 낫다 싶어요. 지네들 분수도 모르고 황금오리 배 가르듯이 의사 며느리 지갑 탈탈 털어먹으려다가 아들 반품당하고 지인들한테 쪽팔림과 무시당할 시모 생각하면 나름 통쾌하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시어머니들이 있다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왜 평생 아들한테 받아본 적 없는 효도를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는 자기 집에서 더 귀한 딸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도시에 제 개인 병원을 시작하려고 요즘 직원들도 뽑고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다녀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당연히 전 남편 놈은 생각도 안 나고요.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부모한테 대리효도 따위는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